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윤석열이 취임한 지 고작 11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들어보면 몇 년은 지난 것처럼 매일매일이 조용한 날이 없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두말할 것도 없고 취임 전부터 용산 이전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출퇴근으로 수많은 시민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건 당연하다는 듯이 여기고 용산 주민들의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음에도 윤석열 측 콧방귀도 뀌지 않습니다. 감히 내가 대통령인데 그 정도 불편은 감수해야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사고방식인 듯 보여집니다. 제국의 왕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그를 그렇게 만드는 거 윤석열 본인의 권위의식도 있지만 주변 인물들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 그뿐입니까? 김건희는 분명히 취임 전에 조용히 집에서 내조나 할 것처럼 떠들어대더니 취임 전부터 연일 언론사 입방아에 오르내리면서 공개적인 활동을 예고했고 이제는 아예 대놓고 영부인 행세를 당연하다는 듯이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제2부속실 폐지하고 영부인 호칭도 없애겠다며 조용히 내조한다던 김건희는 이제 내조의 여왕이 되려고 합니다. 어제 김건희는 질 바이든 여사가 동행하지 않아서 상호주의에 입각해 굳이 바이든 대통령과 만남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국립중앙박물관 만찬에 앞서 결국 바이든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자, 보시는 저 사진처럼 바이든과 윤석열 옆에서 나란히 레드카펫을 밟고 만찬장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출몰하지 않겠다더니 대놓고 본인이 대통령 영부인이네 하고 영부인 행세를 톡톡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청와대에서 열리는 열린음악회에 윤석열과 함께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김건희의 출몰이 갑자기 잦아지는 이유 뭘까요? 그동안 주가조작 사건 혐의를 받고 있었고 본인의 과거 때문에 최대한 낮은 자세로 없는 듯이 살 것처럼 말하더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신분 세탁이 되고 있다는 소리가 되겠지요. 가장 문제가 뜨거웠었던 이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소환조사 없이 서면조사로 진행하기로 했고 지난 20일에 국회 예결위 질의에서 한동훈은 김건희의 수사가 대단히 많이 진행돼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사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자, 이 소리인즉슨 소환조사가 아닌 서면조사를 하겠다라는 것이고 서면조사 없이 무혐의 처분하면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기 때문에 서면조사하고 무혐의 처리하겠다는 그러한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의 수뇌부가 전부 윤석열 사단입니다. 무혐의는 기정사실인 것이죠. 중앙지검 수사팀 역시도 계속해서 무혐의 처분을 하겠다고 보고했지만 중앙지검 4차장이 미루는 바람에 소환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구나 약간의 기대는 있었지만 이마저도 지휘부가 전부 바뀌면서 사실상 무혐의 결론으로 끝이 난 겁니다. 그러니 저렇게 신이 나서 본격적으로 내조가 아닌 내조의 여왕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이든은 과연 김건희와 인사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싶습니다. 자, 또 다른 한편 경찰은 김건희에 대한 허위 경력 의혹을 수사 중인데 이 역시도 소환조사가 아닌 서면조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미 각 대학의 관련자 조사들까지 마쳤고 김건희에 대해서만 서면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법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김건희는 선출직 공무원 아닙니다. 제2부속실이 있는 영부인처럼 국가의 지원을 받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서면 조사를 하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를 않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알아서 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 참 씁쓸합니다. 자, 한편 어제 윤석열에게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내각을 보면 여성의 비율이 적고 한국은 여성의 대표성이 상당히 적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했는데 어떻게 하면 여성의 대표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 또 성평등 향상을 위해 대통령과 행정부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윤석열은 지금 공직사회에서 예를 들면 내각의 장면,
그 직전 위치까지 여성이 많이 올라오지 못했다. 아마 이게 우리가 각 지역에서 여성의 공정한 기회가 더 적극적으로 보장되기 시작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기회를 더 적극적으로 보장할 생각이다 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여성 평등이 언제적부터 시작이 됐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의 훌륭한 인재들이 얼마나 많은데 80년대 사회로 착각하나 봅니다. 윤석열의 이 같은 허접한 답변에 보다 못한 진중권이 오랜만에 말 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진중권은 구조적 차별이 없는데도 여성이 고위직에 올라오지 못했다면 결국 여성은 선천적으로 남성보다 무능하다는 얘기냐? 아니 이걸 말이라고 하는 것이냐? 문제는 그게 왜 문제인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아예 문제를 문제로 인지를 하지 못하니 여성에게 기회를 준다는 것은 빈말이다. 그 자체가 인사 원칙인 능력주의에 위배된다 라며 윤석열에게 직격탄을 날리며 국제적 망신이다 라고 직격했습니다.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 여성에 대한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여성의 능력과 상관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들과는 술 한 잔씩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만 여성들과는 그럴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정답 아닐까요? 모든 것을 술로 시작해서 술로 푸는 스타일 아닙니까? 지금 내각 구성원들 한번 보십시오. 윤석열, 측근, 친구, 지인 그리고 부하들로 꽉 차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과 윤석열이 술 한 잔씩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딱 보면 답 나옵니다. 괜한 핑계 같지 않은 핑계인 것이지요. 자, 한편 어제 이재명 후보와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강남에서 합동 유세를 펼쳤습니다. 그야말로 강남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송영길 후보가 유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대선에서 1600만 표 이상의 표를 얻은 상대 후보를 한낱 범죄 피의자로 모욕을 하냐? 이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봉합시킬 수 있겠냐?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야 하지 않겠냐라며 윤석열과 국임 등 딱가리들에게 경고를 날렸습니다. 그만큼 저들은 이재명 후보가 무서운 겁니다. 너무 잘났으니까요. 뒤져도 나오는 게 없으니까요. 물고 뜯어도 끄떡도 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저들은 이재명이 너무 무서운 겁니다. 이재명의 국회 입성이 무섭고 이재명의 강한 민주당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개 난리들을 치며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이재명을 입에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반드시 국회에 입성해야 하고 이재명의 민주당이 완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합시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심판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